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다뤄보는 시간이죠.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디폴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한 전략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5월 들어서 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 연초 이후까지 움직임을 좀 보면, 그러니까 현재까지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좀 대형주는 대형주끼리 그리고 뭐 소형주는 소형주끼리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일단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면서 신고가를 뭐 계속 경신해 나가면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은행주들 사이에서도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밤에도 이제 페이웨스트라든지 이런 지방의 중소형은행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대형은행들이 좀 잘 버티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차별화 양상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3월 중순경에 있었던 은행발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이게 좀 매듭이 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여파가 좀 향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각 지역의 이 제조업 지수, 소비 등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가장 핫 이슈를 꼽자면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네. 현 상황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의 움직임을 볼 때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 지수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첫 번째 주간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중후반으로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미국 내에서도 보면 각 지역별 제조업, 그러니까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동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흔히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월간 변동성이 좀 매우 큽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황색 점선 그래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월간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 추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추세적인 움직임이 하향하는지 상향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하향 압력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뉴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좀 하향 압력이 커져 나가고 있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종합을 하게 되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생각만큼 강하지 못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상당히 좀 간접적인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데는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소비 위축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요.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미국 소비의 강세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미국 소비를 좀 지탱할 수 있는 요인과 또는 불안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2분기 추정 GDP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게 지난주까지고요. 아마 오늘 간밤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파란색이 소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전체 GDP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거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간밤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 소매 판매, 개인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 소매 판매가 좀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난 1분기로 한번 좀 되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면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1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3.5%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은 1.1%였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된 게 크게 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개인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좀 둔화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재고, 기업들의 재고 사이클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가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매우 높음을 역시 이 자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요인과 좀 불안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 소비를 좀 지탱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아직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2020년, 21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 가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뿌린 직간접적인 재정 정책, 부양책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략 전체적으로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저축으로 유입이 된 게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반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소비한 규모가 한 대략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여전히 캐시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미국 가계의 소비를 좀 올 연말까지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구에서 나온 스터디 결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간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높은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 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소비와 관련해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들 또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20년 팬데믹 기간에 연준이 제로금리까지 상당히 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었었고요. 실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가계 자산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전체 가계 부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 관련한 대출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는 모기지 대출을 일으킬 때,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변화한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2020년, 21년 이 시점에 낮은 금리에서 모기지 대출 금리를 받은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런 실제 전체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한 40% 정도가 2020년과 21년에 대출을 실행을 했고, 그 대출 금리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4% 미만이 대략 63%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서 이걸로 인해서 실제 소비 여력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미국은 고정금리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30년입니다. 네, 30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모기지 대출을 일으키려면 6에서 7% 정도이거든요. 단순히 이 수치만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매월 내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 비중이 실제 한 4% 미만과 그리고 6에서 7%일 때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세이브된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비 여력을 좀 지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의 강세 요인 3가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초과 저축, 높은 임금 상승률, 그리고 낮은 모기지 대출 금리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소비 약세 요인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심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예상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실제로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로 따지면 거의 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장기 기대 인플레가 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연준에서 각 은행, 은행별 고위 대출 담당자들을 한 서베이에서 보면, 특히 이제 결국엔 제가 개인들 또는 소비자들의 소비와 관련한 부분만 떼놓고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신용카드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 기준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대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가계 재정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 여건이 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간밤에도 뉴욕 연은에서 가계부채를 분기별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나 학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6천억 달러에 각각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 팬데믹 기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부채의 규모, 사이즈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21%이고요. 이거는 역사적 최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7.5%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월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가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월 청구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학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소비자들, 특히 이제 대학교를 나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거든요. 이 학자금 대출에 같은 경우도 팬데믹 부양책 조치로 인해서 그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6월 말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일단은 유예 상환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아마 3분기에는 이 유예 조치가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기준이 하락하고 수요는 상승한다는 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 금리 급등을 요소들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여파 속에 미국인들의 빚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실 연체율에 많은 관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매월 우리 집에 날라오는 청구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여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라고 하면은 연체율이 또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손실에 대한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되고요. 이게 상각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형 은행들 말고 중저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한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은행 중에 하나가 캐피털원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고, 이제 월요일날 발표된 미국 기관 투자자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이 캐피털원 같은 경우에도 오렌 버핏이 신규로 이제 편입을 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캐피털원 같은 경우의 데이터가 약간 다른 시중 데이터보다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신용카드에 대한, 아까 신용카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용카드에 대한 상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허들 레이트가 대략 한 5% 정도인데,
앞으로 한 3개월 후면은 이게 5%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위에 CEO가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뉴욕연은에서 분기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연체율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경제 지표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0.4%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흐름에서 소비 둔화를 벗어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간밤에 나온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월 대비 개선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소매 판매에 대한 좀 압박 또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한 화면 중에 이 소매 판매와 관련한 이제 선행 지표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운송에 대한 니즈가 급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갇혀 있으면서 조금씩 고점이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레드북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과 소매 판매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레드북 지수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좀 하향 압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봤을 때 소매 판매가 여기서 이제 큰 폭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좀 위축될 가능성도 일단은 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에 이제 미치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